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통용됐던 연말 연초의 투자 공식이 올해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연말이면은 이 연말 배당에 대한 그 매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이 연초가 되면 반사적으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그 모습입니다. 올해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어제도 한 4천억 원 넘게 샀고요. 이달 들어서만도 한 3조 원 가까운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연말 배당을 노린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펀드 쪽에서도 대형주들 위주로, 배당주들 또 위주로 매수에 나서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ETF 쪽에서도 지금 대형주 위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하지만 또 빠르게 이 29일 배당락일 이후에는 빠르게 매수세가 이 중소형주로 또 턴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났죠. 5년간 봤을 때 코스닥 시장 한 3% 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됐고 코스피보다는 1% 이상의 상승이 더 나왔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그 투자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자금도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연말에 맞는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내년을 보고 1월 효과를 노린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양시장 아주 똑같이 현재는 0.3%의 강세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만나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쾌한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 코스닥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현재는 양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엔 대체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빨간불이 시원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0.31% 상승한 200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에 비해서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시가를 고가로 형성을 했습니다. 2009.99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내에 소폭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은 소폭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현재 59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연일 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현재 418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시죠. 역시 상승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데요. 현재 증권은 1.43%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은 1.25% 오르고 있고요. 종이목재가 1.18% 상승, 섬유유복이 1.17%, 운송장비가 0.87%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하락하는 쪽은 비금속 광물입니다. 하지만 0.27%로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와 의약, 운수창고도 미미하게 좀 약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대체로 좀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23% 상승하면서 129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99%, 0.66%를 왔다 갔다 하면서 15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재 1% 상승하면서 25만 3천 원을 기록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아차도 0.93% 오릅니다. 현재 완성차 부분도 괜찮은데요. 현대차 3인방 쪽 현재 상승불을 모두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만 홀로 0.61% 떨어진 64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유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죠. 이에 따라서 이 정유주의 상승 흐름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도 또 조선 쪽과 화학 쪽도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정유주 쪽의 섹터들도, 정유주 쪽의 종목들도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74% 상승, SO일이 0.12%, GS가 0.77%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승 이어갑니다. 0.56% 오르면서 18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은 업종은 조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2.54% 오른 56,500원을 기록하는 중이고요. 삼성중공업이 1.38% 오른 11,000원을,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1%대로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대한유화가 1.45% 강세고요. 역시 화학 쪽에서도 롯데케미칼이 0.62%를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합작법인 회사 소식도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태리 화장품 업체 인터코스와의 이 합작법인 설립, 이 소식이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갖춰진 이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합작법인 설립과 더불어서 실적의 성장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지요. 자,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태리 인터코스와 합작법인 설립, 화장품 ODM 제조업 진출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화장품 ODM업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산 브랜드, 유통의 전 단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비디비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태리 화장품 제조업체, ODM 업체인 인터코스와의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인터코스는 샤넬, 랑콤, 에스테 로더, 디올 등 전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 업체 300여 개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글로벌 1위 ODM 업체입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13조 원을 상회하면서 특히 중국인 들의 수요로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인터코스에 주목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 살펴볼까요? 과거 2년간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변동 내역인데요. 합작법인의 실적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기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장품 ODM업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인터코스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색조 화장품 제조에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색조 경쟁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상위 화장품 업체들로부터의 수주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브랜드, 유통의 전 단계를 보유함으로써 기존 화장품 주식들이 갖추지 못한 수직 계열화의 발판을 이미 공고히 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조정이 있었기에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는 화면에 보듯이 18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패션에 화장품을 더하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인터코스 합작법인 설립.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에 화장품을 더해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사업부문별 연간 매출액 추이와 전망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1위 화장품 OEM, ODM 기업인 인터코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를 설립한다면서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게는 기존 장점인 의류 사업의 안정성과 그리고 화장품 사업의 성장성이라는 장점이 추가됐다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합작법인은 기존 사업인 OEM, ODM 사업의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독자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 이는 국내와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사업 부문별 매장당 분기 매출액 추이입니다. 만약 화장품 사업의 해외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패션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사업의 해외 진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간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해외 시장 진출과 같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그 약점을 좀 지니고 있었지만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동사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해외 시장 공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면세점의 직간접적 수혜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체 브랜드력 상승 중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기업 확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 확인해 보고 계시는데요. 데이즈, 디자인 유나이티드 등 자체 브랜드들의 두 자릿수대 고성장이 이어지는 중으로 데이즈와 디자인 유나이티드 등은 적절한 기획력과 이마트의 채널력에 힘입어서 호실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그룹사 매출 채널 확대와 상품력 증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는데요. 자, 또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온 BD비치가 그간 점포 구조 조정, 인력 구조 조정 변경, 그리고 영업 프로세스 개선을 마치고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처럼 자체 브랜드의 매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실 사업의 구조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도 전망되고 또 내년 신세계 면세점 출점으로 자체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과 수입 대행 등의 역할 증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모두 긍정적이죠.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상승세 이어집니다. 어제 7% 이상의 상승, 오늘도 1.5%가량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2% 넘는 강한 시세의 움직임이 형성되긴 했지만 지금 탄력은 좀 둔화가 되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10만 원 선, 라운드 넘버를 넘어서는 그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21선 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또 돌파하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돌파한 이 10만 원 선 잘 안착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많이 좀 덜어진 그 상태에서 매수 기회다라는 그 판단을 증권가에서는 내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66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먼저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0.37% 상승한 662.02포인트를 기록합니다. 현재 5일선 밑에서 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코스닥 시장 장 출발이 좋았습니다. 장 출발은 좋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도 있었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좀 올라오면서 662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코스닥의 현재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10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그리고 개인이 5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도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1.12% 떨어지면서 79,600원을 기록합니다. 카카오는 0.09% 소폭 떨어지고 있고요. 동서가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31,700원을, CJ ENM이 0.25% 소폭 떨어집니다. 코미팜이 계속 어제에 이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2% 떨어진 35,05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로엔도 오늘장에서 0.37% 밀리면서 88,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는 오늘장에서 0.77% 오르면서 484,8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의 흐름이 좋습니다. 2.7% 오른 186,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기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안철수 테마주의 이 좀 종류들이 늘어나면서 대장주였던 종목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알랩, 이 안철수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4.23% 떨어지면서 77,0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그동안의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번 주 초반에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좀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음봉을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신 또 안철수 테마주로 떠오르는 새로운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픈베이스와 우성사료, 한일네트워크스, 솔고바이오도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26.45% 오르면서 2,940원을 기록합니다. 장 출발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성사료도 8.16% 강세, 한일네트워크스도 3.03% 오르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도 거의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에 좀 신규 상장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휴젤과 61CNS, ESV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된 이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5만 원입니다. 공모가를 웃돌긴 하지만 시가에 대비해서 현재 7.32%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1CNS는 공모가가 6천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가를 밑돌면서 1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ESV는 16,000원 정도 지금 공모가가 형성이 되는데 역시 공모가를 밑도는 현재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03%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에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과 시트리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도 있는데요. 연일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5%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덱스터는 그때 상장을 했을 땐 강하게 올랐었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아진산업은 반면에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0.43% 오른 24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 현재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해서 삽니다. 개인이 오늘 더 많이 사는데요. 1036계약 정도 매수 흐름이고요. 외국인이 497계약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370계약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